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자원. 태양은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대체 자원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연구 대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천연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엔 어떤 그린 에너지가 숨어 있을까요? 미래 건물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공해가 없는 천연 에너지, 태양을 활용 연구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에너지연구단입니다. 태양이 지구에 쏘는 열을 흡수하고 흡수한 열을 이용해 물을 덮여 난방이나 온수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열 교환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열 발전 등에 활용됩니다. 이처럼 태양열 에너지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는데요. 그리고 어느덧 다양한 그린 에너지 기술을 한데 모은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열 기술, 창호 기술, 그다음에 환기 배열 회수 장치 등 이제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열 손실이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태양열, 태양광 발전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나머지 부하를 공급함으로써 건물 자체에서 모든 에너지를 자립하는 그런 에너지 자립형 주택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 연구의 결과물인 제로 에너지 솔라 하우스. 그럼 이 미래지향적인 건물엔 어떤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을까요? 크게는 에너지 부하를 줄이기 위한 패시브 기술과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한 액티브 기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액티브라는 것은 능동적인 거고 패시브라는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브에서는 이제 솔라 콜렉터, 솔라 셀을 하는 거인 반면에 패시브라는 것은 실내에 있는 열이 외부로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벽체 외벽의 단열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열을 실내에 보존하는 게 패시브적인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의 단열성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외벽의 단열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실내에 들어오는 열을 잠열재라든지 다른 추결재를 이용해서 실내에 있는 열을 실외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패시브 시스템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주택의 남쪽에 이제 방범창 역할도 하면서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제가 한번 전체를 다 눌러볼게요. 블라인드거든요. 이게 열 손실도 줄이고 어떤 방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측면에 특히 이 창호를 통해서 아무리 창호가 성능이 좋아도 열성능이 좋아도 이 벽면만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열 손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야간에는 이런 그 단열 창을 외부에 설치하는 그 단열 커튼을 이렇게 만들어서 열 손실을 줄이고 있죠. 에너지 절약의 기본이 되는 단열처럼 열 효율을 위한 패시브 기술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로 에너지 솔라 하우스에 많이 적용된 것이 바로 액티브 기술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개념의 액티브 기술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 솔라하우스는 태양열하고 태양광 기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양열은 알다시피 그 열로 물을 내피는 기술, 그리고 태양광은 전기로 빛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태양전지라는 반도체 소자가 있고요. 그게 직렬로 다수개가 연결됐을 때 이걸 이제 태양전지 패널이라고 합니다. 빛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기술의 핵심은 태양전지라는 반도체 소자에 있는데요. 태양전지 패널은 직류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로 변환한 전력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전력 제어 장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각각의 기술을 조화롭게 모아놓은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겨울철에 햇볕이 나지 않는 날이 이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지열 히트펌프라는 보조 열원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는 약 한 130여 개 그 여러 가지 그 온도 센서, 유량계 등등이 달려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건데,
이게 2002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이제 여기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 가능했던 비결은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집안 곳곳에 조화롭게 적용한 것도 있지만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연구가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덕분에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제로에너지 솔라 하우스의 기계실입니다. 2002년도에 완공된 이 주택이라서 좀 설비가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혹한기에 일주일 동안 햇볕이 없이도 이 주택에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그 당시 추결조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각각의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장점은 있지만 이 정도 규모를 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 기술을 근거로 실제 보급화시키기 위해 소형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100% 냉난방 및 온수급탕을 공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 설비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열 지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콤팩트하게 만든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100% 냉난방 및 온수급탕을 공급을 가능하게 해서 요 설비 하나만 설치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와 같은 건물은 이제 실제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북 고창군에 1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2호까지 개발이 된 상태인데요. 이로써 점차 현실 가능한 제로에너지 건물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의 접목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건물 벽면에 눈에 띄는 장치가 보이네요.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벽면 일체형 태양열 지별 장치인데요. 네, 이런 벽면 일체형 태양열 지별 장치의 장점은 우선 그 외장재를 안 쓰고 바로 태양열 지별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설치 비용이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미관상 요새는 그 최근의 기술은 태양열 이 흡수판 색깔을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어떤 외관에 맞게끔 색깔을 조정함으로써 또 건물의 어떤 미관을 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새 나가는 에너지를 잡아내는 제로 에너지 세상. 천연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건물, 에너지 100% 자립형 주택이 실현될 그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